이번 주 지덕체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마음하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은 번아웃이 주제입니다. 일단 사연을 읽어드리면, 어쩔 땐 너무 활기가 넘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케어하다가도 급작스럽게 기분 체력이 다운되고요. 화가 많아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고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상황인 걸 머리로 아는데도 화를 이미 내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러는 제 자신이 무섭기도 하고 코로나 걸린 후 번아웃 증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나만의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이 생겨도 하고 싶은 게 없네요. 네, 이런 사연이 이제 오늘 이번 주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일단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부모님인 것 같네. 엄마인 것 같은데 엄마.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이건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근데 먼저 번아웃이 왔던 적이 있어? 번아웃?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거 먼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용어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좀 많이 써. 그 용어를 신나서 유행인 줄 알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 번아웃은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막 탁 쏟아내 본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 어떻게 보면 그냥 용어 자체가 번아웃이 그냥 타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 모든 걸 하얗게 새하얗게 불태웠어. 이 정도는 한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냥 보통 저 번아웃이에요. 저 좀 요즘 번아웃인 것 같아. 이런 말은 좀 무기력하다 해야 되나? 무기력증이 온 게 아닐까? 번아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그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과연 그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번아웃 자체는 정말 사람이 자기 한계치를 쭉 찍어서 그걸 유지를 쭉 한 거야, 그 사람. 그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뭐 진짜 활동, 뭐 다 포함해서 내 한계를 쭉 찍고 100% 혹은 100% 이상, 그 이상을 쭉 계속 해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걸 버티지 못하고 한번 삐끗해서 무너진 순간 느끼는 게 번아웃. 무기력증은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우울감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냥 좀 그게 관리가 안 됐다. 정신 건강이 관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은 정신 건강을 관리 못한 사람들이 그냥 당뇨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뇨,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기력증 이런 느낌. 정말 관리를 안 해서. 그리고 번아웃은 이제 이렇게 쭉 갔을 때 이제 사람의 한계를 넘는. 그러니까 잠 오래 안 자는 사람. 뭔 말인지 알지? 저 하루에 5시간만 잤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망가져 버린 그런 느낌. 근데 내가 생각했던 번아웃은 그거였어.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진짜 막 엄청 불태워서 막 내 거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만약 100을 할 수 있으면 너가 얘기한 대로 120 막 이렇게 찍어서 그 목표를 딱 찍었어.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항상 그러잖아. 만약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딱 따고 싶어. 그리고 내가 어떤 취업 시장을 딱 들어가고 싶어. 그래, 취업을 했어. 알잖아. 그 가방을 사면 몇 개월 기분 좋고 막 이런 것처럼 취업을 딱 했어. 몇 년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만약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있잖아. 그 내가 가방을 사고 몇 개월 기분 좋은 다음에는 다른 게 사고 싶어지고 다른 게 보이잖아. 그것처럼. 근데 그 다른 목표가 없어지고 그냥 딱 찍은 다음에 그렇게 한계까지 불태운 다음에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팍 식어버리는 거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지. 막 팍 식어버리는 그 과정에서 오는 그 괴리감에서 난 번아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그리고 무기력은 그런 맨 처음에 그런 한계치까지 안 끌어올리고 그냥 평상시에서 평상시에서 팍 떨어지는 거야. 그냥 평상시에서 목표가 없으니까 불타오르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식어가는 거야? 식어가는 거야, 계속. 불타지 않았던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숯이 됐다가 팍 식어버리는 거라,
그냥 나무인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무가 마르는 말라 거라. 죽어. 그런 거라. 음. 야, 나는 무기력과 번아웃은 어쨌든 여긴 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번아웃이 온 사람은 한번 불태웠던 경험이 있는 거고, 무기력은 그냥 꾸준히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왔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을 때 체감상 더 힘든 거지. 내가 봤을 땐.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번아웃이라고 하면 번아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근데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거지.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이란 게 있잖아.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고 이 정도 하면 열심히 안 하고 그게 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 무기력증이 단순히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둘 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는데. 그래서 뭔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나는 그거였어. 이게 어찌 보면 둘 다 이렇게 무기력 그 기운이 없는 거는 삶에 어떻게 보면 의욕이 없어진 게 하나의 어떤 목표가 없어진 거잖아. 이 사람은 한번 달성을 했던 경험이 있었을 뿐 지금 당장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괴리감에서 오는 그 무기력함이 있는 거고, 얘는 애초에부터 그냥 어떤 그냥 잔잔하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진 거고. 근데 그래서 나는 어떤 목표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냥 정말 그냥 초장기적이든 어떠한 하나의 내가 이건 해야지, 아니면 그냥 최소한 내가 이건 사고 싶다 정도라도 뭔가 하나의 이런 목표라도 잡으면 그래도 조금은. 정말 좋아. 근데 정말 이상적인 그냥. 정말 좋아. 나 그 발언 마음에 들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줘 하고 싶어. 근데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류의 고민을 누가 나한테 하거나 보통 누가 올리잖아 이런 거를.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힘이 쭉 빠져.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 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 형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니까 정신병이라 할게. 이런 정신병을 과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치료해줘?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뭐 그런 항정신성 의약품이? 그럼 누가 어떻게 치료해 주는데? 내가 그 얘기를 상담사한테 뭐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 받으면 안 낫는단 말이야. 나 이런 걸 들으면 힘이 쭉 빠져. 내가 대체 뭔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해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고. 그냥 좀 그래. 근데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해. 정신병은 그 뭐라 그러지? 감염되는 거? 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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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은 전염병이다. 왜냐면 정신적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보통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공유해. 따라가. 그런 말이 있어. 그 인디언이었나? 뭐 어떤 부족은 말 더듬는 사람이 없대. 왜 그러냐? 말을 더듬는다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개념이 없어서. 나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런 단어를 알려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더라. 그런 느낌으로 좀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사실 다 알잖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떤 세대를 할 거 없이 그냥 다 솔직히 좋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신병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게 번아웃이 된 것뿐이고 맨헤라가 된 것뿐이고 그냥 다양한 정신병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럼 과연 누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냐 했을 때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야. 누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희망이 없는데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서 해결해 줄 거냐고. 뭐 약 먹으면 끝이야? 약 먹는다고 안 나와. 그렇지, 안 낫지. 다 뭐 상담 받으면 돼? 어떤 상담 해줄 건데? 나도 궁금하다. 들어보고 싶어. 무슨 상담을 받아야 내가 그런 정신적인 아픔이나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이 씻은 듯이 나을까? 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런 이상적인 말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정말 본질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아직.
그렇지. 그런 걸 이미 그런 정답이 있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지. 근데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근데 과연 진짜 그 본질적인 그 번아웃이 오거나 무기력증이 오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진짜 물음표긴 하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치기 쉬워졌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지치기가 너무 쉬워졌어. 애초에 시작도 그렇고 이렇게 쭉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시장 해서 이제 20살, 30살 애 낳고 살고 결혼하고 뭐 애를 낳지 않더라도 이렇게 쭉 살아가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지치기가 너무 쉬운 사회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너무 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기가 너무 쉬워진 거야. 그랬는데 옆에서 번아웃이라는 개념이 나왔네. 내가 지금 번아웃이라서 그런 거 하고 그냥 픽 지쳐버리는 거야. 그 용어 안에 나를 어떻게 보면 집어넣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MBTI 뭐세요? 했을 때 그렇지. 저 뭐예요? 하면은 거기에 자기를 맞추잖아. 옛날부터 그런 있었죠.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 혈액형 그치, 안에 그치. 그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나도 혈액형이 이건데, 나도 이런가 하면서 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포장을 셀프 하고. 가스라이팅 그렇지. 하는 거야. 그것처럼 번아웃이나 무기력증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힘들지. 근데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요즘 드는 게 우리 딱 부모 세대들을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미 그 시기를 넘었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우리를 키웠던 그 나이를 이미 넘었단 말이야. 근데 그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이른 나이에 어쨌든 다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생긴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대단해. 대단해. 근데 우리랑 결국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 하면은 어쨌든 사회 문화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 우리는 SNS에 좀 더 밀접하고 인터넷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익숙하고 결국 그런 문화가 발달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일상 보고 비교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졌으니까 오히려 좀 더 그 버티는 힘이 줄었다? 해야 되나? 네. 사실 너가 얘기한 우리 지금 세대는 SNS에 많이 접하니까 지치기도 훨씬 쉬워졌고, 그리고 비교하기도 더 쉬워졌지. 그러니까 남들이 뭐 어떤 거를 딱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무기력증이랑 관련된 거야. 이건 번아웃보다는.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나이인데 뭐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부모가 막 이렇게 잘 사거나 아니면 쟤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서 오는 그 무기력함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그걸 나이 들어서 계속 쌓여간다면. 지금은 우리는 막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봤지만 지금은 걔네들은 우리 다음 세대, 전 세대들은 아니, 다음 세대들은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맨 처음부터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나 이제 우리 세대들은 우리 세대도 아니야. 우리 한 10년 전 세대들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막 이런 거 육아 예능 콘텐츠 같은 거 보면서 야, 쟤네 집 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 들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지금의 번아웃 무기력증을 넘는 뭔가의 다른 또 뭔가가 나왔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정신적인 뭐 질환이겠지만 그거를 넘어선 뭔가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용어로 또 뭔가 포장을 한다면 진짜 너가 얘기한 대로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사회가 점점 더 번아웃과 무기력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잖아. 그럼 사람은 선택하기를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5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6개, 5개 중에서 선택해보세요 했을 때랑 30개, 100개, 200개, 500개 중에서 선택해보세요 했을 때 사람은 선택하기를 포기해버린대. 그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어디서 봤어. 근데 그런 거지. 결국 번아웃도 내가 한 가지 목표를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야. 근데 그게 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온 순간 나의 선택지가 갑자기 수천, 수백, 수만 가지로 늘어나. 그럼 이제 뭐 할래?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저앉는 거야. 무기력증도 살짝 그런 느낌인 거지. 메커니즘 자체가. 근데 이제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그냥 선택지가 없고 막 그냥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럼 해. 그냥 해. 음. 근데 어쨌든 SNS가 발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훨씬 더 엿보기 쉬워지고 다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기도 더 쉬워지고 그냥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시간에 나한테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내가 어떤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게 사실 기본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 안 가르친단 말이야. 너가 어떤 인간인지 좆도 궁금하지 않아. 손 들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거나 알아서 잘 듣고 넌 내가 알려주는 거나 외워. 시험만 잘 보면 돼. 그만이야. 그럼 대학 갔어? 그럼 너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알아서 자격증 공부하고 스펙 쌓고 그 다음에 취업했어? 그럼 네 여태까지 뭐 했어? 한번 브리핑 해봐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그냥 자기한테 집중할 시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더 그런 것 같아. 음. 좀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지금부터 애도 있고 사실 육아도 해야 되지 뭐 집안일도 해야 되지 다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결국에는 그냥 하나씩 다시 쌓아야 돼.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금이 간 거야. 그 투명했던 용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담긴 게 없던 음. 그 투명하던 용기에 금이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다시 구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나 무기력증을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방안은 예방 방법은 다시 쌓아야 나를, 돼. 다시 나를 나를 쌓아가는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치. 그리고 나를 결국 쌓아가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이 막 개성이 뚜렷하다, 이 사람 색깔이 뚜렷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선택지를 극한으로 줄인 거. 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극한으로 줄인 거지. 그건 자기 자신을 잘 쌓아온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성이 뚜렷하고 색깔이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좀 강인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 근데 난 이거는 좀 번외로 그런 사람들은 번아웃이 안 올까? 나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마저도 번아웃이 온다면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런 그릇을 갖는 게 해결법이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근데 너 말대로 그냥 번아웃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 아무리 색깔이 뚜렷하고 아무리 개성이 뚜렷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게 그냥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밥 세 끼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이게 막 처방법이 아니야. 막 이 약을 그렇지. 먹고 막 뭘 무슨 효과를 그게 아니야.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냥 건강해라. 그런 느낌이야. 근데 사실 사람 참 어렵네. 그렇지. 어렵지.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참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무슨 착각. 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라고. 뭐가 됐든. 내가 이걸 하는 데에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좀 내가 태어난 거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좀 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의미가 없었던 행동이다 싶으면은 뭔가 거기서 오는 그 자괴감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거는 좀,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의미는 사람이 그냥 부여하는 거니까. 각자 개인이 부여하는 거지. 그게 그냥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하나씩 부여해 나가면 되는 것 뿐이고. 결국에는, 근데 나는 너가 아까 얘기한 그 말이 사실은 제일 뭔가 이 번아웃이라는 거기에서 제일 관통했던 것 같아. 너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거를 쌓아가야 된다. 다시 구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 오는 것도 그런 사회에 이렇게 막 사회생활을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자기 자신의 그 그릇을 이렇게 서서히 금이 가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육아를 위해서도. 육아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그 사연자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이렇게 잃어가면서 자기의 자신의 것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그러니까 점점점 희생한다는 그렇지. 자체가 틀렸어. 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어도 안 돼. 희생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찾아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 이제 목표인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 내가 그게 이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좀 맞는 것 같아.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진짜 나 자신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다시 쌓아가면서 나 자신이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뭔가 번아웃이나 무기력증을 완치는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심하진 않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런 고민을 들었을 때 결국에 그냥 다 압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치면은 그냥 너는 존재한다. 언제부터?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존재한다. 정하라. 저항하라. 이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라. 존재한다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는 저항하라. 저항해야지 어떻게? 태어났잖아. 세상은 원래 그래. 너는 존재하는 사람이잖아. 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저항해. 마음에 안 들어? 바꿔. 하고 싶은 거 있어? 하려고 노력해. 태어났잖아. 너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항해야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 그냥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나 그냥 희생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교육을 시키진 않잖아.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남에게 뭐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지침을 알려주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하고 싶어 보다 남이 뭘 했을 때, 뭘 해줬을 때 남이 뭘 좋아할까?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남에게 피해가 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게 계속 고민 내용이랑 좀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점점 나오긴 멀어지는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공정하냐?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근데 사람들은 다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런 대학교 입시 시스템, 수능 입시 시스템, 뭐 취업을 할 때 이제 뭐 면접을 보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이 다 있을 거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냥 공정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공정하진 않아. 내 생각은.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그냥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결국 그런 시스템에 사람을 맞춰 넣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한 것 뿐인 거고, 그런 학교는 사실상 뭐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그렇게 책상, 그리고 의자, 그리고 일렬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공장 노동자들을 그 전쟁할 때 빠르게 찍어내려고 나왔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은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태 변화가 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게 편하지. 이런 시스템에 맞추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시스템에 맞추는데 엄청 편한 거야. 학교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교육, 뭐 인성 교육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주입해서 어떤 하나의 그 정형화된 사람을 만드는 데는 되게 편한 거지.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시스템들이 틀렸다, 바꿔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꿀 거야? 그렇죠. 그 연쇄작용이 다 벌어질 텐데. 그리고 그걸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지. 그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랐어. 그리고 이제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나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학교 교복 짱 이뻐요. 쓰고 가. 고등학교는. 그럼 얘는 또 그거 입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힘든데, 결국, 그렇게 됐다.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막 좀 우울하고 힘들고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하고 그냥 신호인 거야, 신호. 그냥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럼 그 신호가 왔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 다시. 그게 원래 맞는 거잖아. 근데 그걸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야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가르쳐줬으면 대단한 부모님들인 거고. 야,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자로 다시 돌아와서 사연자에게 마지막 한마디. 정말 힘들겠지만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쌓아온 것들도 있을 거고 결국 결혼에 성공을 해서 애를 지금 낳은 상태인 거잖아. 근데 애 낳았다고 끝이 아니야. 애도 기르면서 자기 인생도 쭉 몇십 년 더 살 텐데 지금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지금이라도 좀 더 나한테 집중해봐라. 어쨌든 애기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나잖아. 내 주변이고 그것도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인 거고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잡설이 많았지만 결론은 그렇다. 결론은 그렇다. 나도 사연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지. 그리고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증이 온 사람들은 정말 그 상황 자체가 힘들고 뭐 살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하면서 이 사회 시스템이 나를 희생해서 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어째 나를 좀 찾아가면서 조금씩 노력을 해보면 나를 찾는 노력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살만하지 않을까. 네, 저항하라. 저항해라.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 저항해. 혁명군 저항해라. 혁명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 저항하라. 그렇지. 저항하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마라. 이제는. 이제는 그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증이 올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 성장을 한 사람은 저항을 할 생각을 하긴 하겠지. 요즘 그 초등학교 중학생이 번아웃이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있나? 그건 상관없나? 너무 같고 어쨌든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번아웃 온 사람들 화이팅. 일단 끝.